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떤 분은 맥모닝을 먹는다면 이렇게 인증샷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맥모닝 치곤 좀 하드한 느낌이고 살짝 매콤한 것도 있다는 멘트도 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바닥에 두고 먹냐며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바닥에서 먹는 건 위생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는 댓글을 남깁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식탁이라며 이렇게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어떤 분은 화장실 타일을 뜯어다가 식탁을 만들었다며 이런 타일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지은이 동물 학대 논란에 빠졌다며 뼈밖에 없는 도마뱀이 폐사 직전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한지은이 전지적 참여 시점에 출연해 키우고 있는 도마뱀 사진을 보여줬는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말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사만 보고는 오해한 사람들이 한지은이 동물 학대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종의 이 도마뱀은 원래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한지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까지 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오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맥도날드 소송 사건입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 그 이미지를 만들었던 사건으로 이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는데요.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시키고 차를 몰고 가던 도중 급정거를 하여 커피를 쏟았고 여성이 화상을 입게 되어 맥도날드에 소송을 걸어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로 인해 모방 범죄들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많이 달랐었습니다. 사건은 1992년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라는 여성이 맥도날드 드라이빙 스루 창구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당시 운전석에는 손자가 있었고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스티로폼 컵에 나오는 맥커피를 구입하였고 크림과 설탕을 넣을 수 있게 손자는 차를 멈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허벅지 사이에 커피컵을 끼운 상태에서 커피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대로 커피가 쏟아지게 되었고 입고 있던 바지가 커피를 흡수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부 이식을 받기 위해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고 3주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집에서 지내야 했으며 실제 치유까지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치료가 끝난 94년 스텔라는 맥도날드에 커피의 온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지만 맥도날드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그녀의 딸은 회사에서 휴가를 내야 했으며 그녀의 가족들은 높아진 보험료를 내야 했고 이때의 비용만 약 2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측에서 제공한 비용은 겨우 800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녀의 가족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맥도날드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는 맥도날드에게 그녀의 치료비 10만 달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3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측에서는 그녀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미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녀의 주장대로 돈을 주게 되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사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텔라 측 변호사는 맥도날드 품질 관리인으로부터 맥도날드가 판매하던 커피의 온도는 바로 마시기에 위험하며 맥도날드 측에서도 이것이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냈고 비슷한 일로 이미 700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16만 달러의 위자료를 맥도날드로부터 스텔라가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는데요. 하지만 서로 불복하여 둘 다 항소하였는데 사건은 결국 재판장 밖에서 60만 달러 이하의 합의를 보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측에서 합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비밀 유지 조건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60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이러한 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기 쉬워진다는 이유로 맥도날드의 책임보다는 스텔라가 돈 욕심으로 소송을 걸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였고 당시 수많은 미국인들은 스텔라를 돈 욕심 많은 할머니로 오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2011년 핫커피라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조명하는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오해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스텔라 할머니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네요. 여담으로 스타벅스도 이런 소송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2020년 스벅 매장에서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배달기사가 소송을 제기해 무려 5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가르시아라는 남성이
아침이었는데 바리스타가 커피 3잔을 커피 캐리어에 담던 중 한 잔을 캐리어에 제대로 넣지 않아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르시아에게 넘겼고 결국 커피가 쏟아져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가르시아는 성기에 PV-식 수술을 2차례 받고 영구적인 성기 변형 및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불능 증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5천만 달러 받을 만한 것 같네요. 다음은 박지영 대리 OSR입니다. 네이트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레전썰인데요. 본인이 사업부 문서 2팀 박지영 대리라며 실명을 까고 글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29살이고 입사한 지 2년째 되는 직장인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부터 평소에 점심 먹고 들어오면 본인 자리에 커피나 음료 등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없는 번호로 본인 안부를 챙기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명절 등이 되면 출근 전에 본인 자리에 소소한 선물 같은 걸 챙겨놓곤 했다는데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몇 달 전 치마는 입지 말아요. 일을 못하겠네요 라는 문자가 오므로 통신사에 가서 번호 추적을 의뢰했지만 컴퓨터로 보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합니다. 귀걸이, 목걸이, 지갑, 화장품, 구두, 머리핀, 모자, 화분, 케이크, 워머, 스타킹, 매니큐어, 인형, 머그잔, 상품권, 보석함 등등이 본인도 모르게 본인 책상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물건들 중 본인이 취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받은 즉시 탕비실 수납함에 넣어놓았고 과일이나 음료수 등등 마실 수 있는 건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지영 대리가 퇴근할 때 대리 뒷모습을 찍어 포토메일로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양치도구 챙기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다짜고짜 누군가가 박지영 대리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구두칼 같은 걸로 글쓴이를 때리고 사무실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동행한 사람과 함께 욕설과 폭력을 행했다는데요. 그러길 10여 분이 지나자 부장님이 들어와서 말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글쓴이를 때리고 욕하시던 분들이 부장님, 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 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기진맥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글쓴이는 간신히 눈을 떠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데요. 그러자 더러운 눈으로 쳐다본다고 구두를 벗어 던졌고 그 구두굽에 귓등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있는 작은 삼촌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입원한 지 2일이 되고 주말이 오기까지 회사 사람 그 누구 하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 토요일 부장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글쓴이에게 보낸 문자들과 선물들 모두 그 부장이 보낸 거라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신저 문자로 보낸 것을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고 카드 내용 및 현금 영수증 발행처 등등의 명목으로 발각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박지영 대리 말고 따로 만나는 내연녀 회사 직원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녹취를 하며 회사 그만둘 생각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도 준비 중이라고 정확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오해가 소문으로 퍼질 대로 퍼진 회사 사람들에게도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그래 하지만 부장은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퇴원하자마자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일부러 점심시간 넘어 출근했는데 엘베에선 글쓴이와 부딪히기도 싫은지 사람들이 글쓴이를 피해 구석으로 가 있고 글쓴이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지 책상에 온갖 잡동사니들 문서들이 쫙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장에게 해명과 함께 사모님의 사과도 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데요. 본인은 절대로 회사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을 거라며 마무리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두 번째 글이 올라옵니다. 평소대로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9시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인사과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인사과에선 권고사직 처리를 한 적도 없고 박지영 대리 스스로가 사직 의사를 밝혀 부장이 결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부장과 사직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사직을 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다고 하였고 때마침 있던 인사과장님과 본사 본부장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부장은 바로 호출이 되어 왔고 결국 여러가지 부장의
부장의 꼼수는 모두 다 들통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장과 면담을 했는데 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회사에서 낙오되지 않게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는데요. 곧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과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이야기를 꺼내며 감정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을 집단 폭행 상해, 특수 폭행 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부장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조, 부당한 해임,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트 판에 글을 읽었는지 많은 직원들이 박지영 대리를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정말 소름 돋는 오해가 아닐 수 없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